당신이 지금껏 대학 상아탑이나 재테크 강의에서 피땀 흘려 배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사실 당신의 계좌를 갉아먹는 지적인 치매에 불과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0만 명 중 1명만 아는 이 부의 비밀은 사실 수십 개의 주식에 분산 투자하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단 3개의 진짜 비즈니스만 제대로 잡으면 평생의 부가 결정된다고 단언합니다. 복잡한 그리스 문자와 분산 투자라는 함정에 빠져 평균이라는 늪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하책이며 진정한 승부사는 변화무쌍한 기술의 파도를 타기보다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껌을 씹고 면도를 하며 탄산음료를 마실 것이라는 변하지 않는 본질의 모든 것을 겁니다. 변화는 기회가 아니라 공포일 뿐이며 유통망과 브랜드 신뢰도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은 독점적 기업들은 경기 불황의 파고조차 가볍게 넘어서며 주주에게 압도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훌륭한 경영자가 이끄는 확실한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은 복잡한 금융 수식보다 단순하지만 그 파괴력은 50개의 평범한 주식을 모은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결국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많은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단 몇 개의 확실한 비즈니스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1. 전 세계 투자자들이 평생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라는 말은 이제 거의 상식처럼 통용됩니다. 증권사 직원도, 유명 재테크 강사도, 심지어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이 말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분산 투자가 정답이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원칙은 마치 투자의 성경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재무 이론에서 가르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투자자들이 신봉해온 포트폴리오 이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벨상까지 받아가며 정립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향해 그냥 쓸모없는 헛소리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냥 인터넷 어딘가의 무명 블로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실제 투자 현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증명해낸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 직접 한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 역시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세계의 훌륭한 사업체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매우 부유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입니다. 50개도 아니고 30개도 아니고 딱 3개의 훌륭한 사업체를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에서는 바로 그 핵심을 파헤칩니다. 왜 분산 투자가 평범한 결과만을 만들어내는지, 왜 소수의 위대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 완전히 잘못 배워온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챕터 2.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 왜 실전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인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평균적인 시장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정립되어 있고 그리스 문자들로 가득한 복잡한 공식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표준 편차, 공분산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마치 이 이론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고급 지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평균이 목표입니까? 당신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시장 평균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잘하고 싶어서,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리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 이론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평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균적인 결과를 내는 방법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복잡하게 생겨서 마치 고급 리그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더해지는 가치는 없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느끼셨습니까? 수십 년간 대학원 강의실에서 가르쳐온 이론, 투자업계의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준다며 사용하는 바로 그 이론이 결국은 평범한 결과를 만드는 방법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리스크를 주가의 변동성으로 정의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내리면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투자자라면 알고 있습니다. 주가의 단기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그 기업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 근본적인 기업 가치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직 숫자로 표현되는 변동성만을 리스크로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했을 때 그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 이론에 의하면 이 시점이 리스크가 커진 순간으로 분류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가 이 이론을 가리켜 치매의 한 형태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사고 구조를 분류하고 연구해 왔는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어떤 형태로도 분류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 이론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론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론이 일반 대중에게 팔리기 좋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리스 문자들이 가득한 이론은 전문가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론을 무기로 삼아 수수료를 받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줍니다. 만약 진실이 알려져서 사실 투자란 훌륭한 기업 세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상식이 된다면 그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전문가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우위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잘 팔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이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온 이유입니다. 챕터 3. 왜 세계의 훌륭한 기업이 50개의 평균 기업보다 더 안전한가? 이제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분산을 안 하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바구니를 떨어뜨렸을 때 전부 깨지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5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개의 기업을 당신은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각 기업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지, 경영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업의 본질은 무엇인지, 소비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50개 기업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5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실제로는 50개 기업에 대한 진짜 이해 없이 그냥 뉴스나 남들의 추천 혹은 어떤 지표를 보고 골라 넣은 종목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반면 진짜로 훌륭한 기업 세계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업들이 왜 앞으로도 오랫동안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지, 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왜 후발주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세 개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앞으로 30년간 가족의 생계가 달린 투자를 해야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보유한 사업체 중에서 3개를 고르겠습니까? 아니면 잘 알려진 대기업 50개로 구성된 분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는 주저없이 3개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훌륭한 기업은 본질적으로 경제의 어떤 변동에도 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전쟁이 일어나도, 금리가 오르내려도 그 기업은 계속해서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진짜 훌륭한 기업의 특징입니다. 경쟁자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소비자들은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안전입니다. 평균적인 기업 50개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는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타격을 입는 기업도 있고, 기술 변화 하나의 사업, 모델 전체가 흔들리는 기업도 있고, 경쟁자가 등장하면 순식간에 점유율을 빼앗기는 기업도 있습니다. 50개 중에 하나가 망해도 분산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50개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는 분산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폭락할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함께 내려갑니다. 분산 투자가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그다지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 개념을 짚어야 합니다. 훌륭한 기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도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기업,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 만들기 어려운 브랜드와 유통망과 신뢰를 가진 기업, 이것이 진짜 훌륭한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면도기 브랜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브랜드는 수십 년에 걸쳐 소비자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면도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그 브랜드는 항상 그 발전을 선도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서 한때 시장을 흔들었지만 결국 그 브랜드는 다시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가진 유통 시스템, 소비자, 신뢰, 마케팅 역량, 연구개발 투자 능력은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것이 더 좋은 면도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한다면 소비자들은 믿습니다. 다른 신생 브랜드가 같은 말을 해도 그런 신뢰는 없습니다. 이런 자산은 돈을 아무리 쏟아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가 없고 또 아주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탄산음료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그 탄산음료를 처음 마시던 방식과 지금 마시는 방식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거의 같습니다. 병이나 캔에 담긴 청량음료를 따서 마신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절대 강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절대 강자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브랜드의 음료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훌륭한 기업이 가진 힘입니다. 반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10년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를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세계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가 이끄는 아무리 훌륭한 기술 기업이라도 10년 후, 20년 후에 그 세계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기업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수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영역에서만 베팅하는 것입니다. 챕터 4. 평생 한 번의 발견. 세계의 기업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이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훌륭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 기업이 경쟁에 얼마나 강한가 하는 점입니다. 진짜 훌륭한 기업은
경쟁이 사실상 무력화된 기업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와서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기업 말입니다. 이런 기업은 브랜드의 힘, 유통망의 깊이, 소비자 습관의 고착화, 규모의 경제, 특허와 기술의 장벽 같은 요소들을 통해 경쟁자의 진입을 막습니다. 이것을 투자의 언어로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성주위를 둘러싼 깊은 물이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처럼 기업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 기업의 사업 구조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본질적으로 같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껌을 씹는 방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껌을 씹을 것이고 씹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기술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얼굴털을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방법이 조금씩 발전하겠지만 사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청량음료도, 과자도, 보험도,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주 오랫동안 예측 가능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압도적인 강자인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의 기업은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던 기업들이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몰락했습니다. 피처폰 시장의 지배자들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아무리 지금 강자라도 10년 후를 자신 있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 기업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입니다. 진짜 훌륭한 기업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브랜드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즉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에서 그 기업의 제품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클수록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커집니다. 어떤 청량음료 브랜드의 경우 전체 이익의 80% 이상이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면도기 브랜드도 절반이 훨씬 넘는 이익이 해외에서 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국내에서 잘 팔리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에게 동시에 제품을 파는 기업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에 직접 들어가야만 그 성장의 과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국에 본사를 둔 훌륭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 이미 간접적으로 전 세계 성장의 과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신흥시장에는 정치적 불안정, 환율 리스크, 회계 불투명성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있지만 그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 그런 리스크 없이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수익률의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신흥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그 시장에서 이미 탁월한 유통망과 브랜드를 구축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 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이미 그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고 새로운 진입자가 그것을 뺏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훌륭한 기업을 발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가능하면 수십 년 동안 그 우위가 지속될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은 생각보다 매우 드뭅니다. 세계 어디를 뒤져도 10개, 20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3개만 제대로 찾아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큰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50개 기업의 분산 투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훌륭한 하나의 사업체 혹은 소수의 탁월한 사업체를 발견하고 거기에 깊이 연결되어서
오랫동안 그 성장과 함께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두 가지의 탁월한 기업이나 사업에 집중했을 때 큰 부가 창출된 것입니다. 챕터 5. 지금 당신이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세계적인 투자 대가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균적인 일반 투자자들이 살면서 이런 훌륭한 기업 세계를 직접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 메시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유행하니까라는 이유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10년 후에도 그것이 왜 가치 있을지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에 있어서 집중과 이해의 원칙입니다. 많이 알아야 잘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알아야 잘 투자합니다. 10개의 기업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3개의 기업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를 보면 항상 비슷합니다. 이 종목 저 종목에 조금씩 투자해 두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흔들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결국 감정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내리면 팔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실패 패턴입니다. 반면 어떤 기업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는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 기업의 주가가 크게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가치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성장할 것인지를 자신 있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은 이해를 갖출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 중에서 지금 있는 그 브랜드가 없어지면 정말로 불편할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거나 있어도 그것이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업은 이미 어느 정도의 소비자 충성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기업의 제품이 선택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더 싸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십시오. 가격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기업은 누군가가 더 싸게 만들면 바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가치, 품질에 대한 신뢰, 오랜 습관, 이런 요소들에 의해 선택받는 기업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부채는 너무 많지 않은지, 꾸준하게 이익이 나오고 있는지, 그 이익이 주주들에게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물론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금융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기업에 대해 설명해 줄 때 그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해는 스스로 그 기업이 왜 훌륭한지, 왜 앞으로도 잘 될 것인지를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중 투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훌륭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그 기업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고 싶고 조금 내리면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훌륭한 기업이라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투자들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단기 매매로 큰 부를 이룬 사례보다 훌륭한 기업을 발견하고 수십 년간 함께한 사례에서 진정한 부의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은 훌륭한 기업에게는 친구이고 평범한 기업에게는 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 투자와 무분별한 몰빵은 다릅니다. 집중 투자는 깊이 이해한 훌륭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고, 무분별한 몰빵은 이해도 없이 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거는 것입니다. 전자는 지혜롭고 계획적이며 후자는 도박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가 이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기업을 깊이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의향이 없다면 분산 투자된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 평균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시장을 이기고 싶고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부를 창출하고 싶다면 이 집중의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에 가깝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금씩 아는 것입니다. 한 번쯤 투자해 본 사람, 뉴스를 몇 번 읽어본 사람,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봐서 얕게 아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얕은 지식입니다. 반면 겸손하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투자자는 안전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투자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낸 투자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정교하고 그리스 문자가 가득하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이론이 반드시 더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 즉 정말로 이해하는 훌륭한 기업, 몇 개에 집중하는 것이 수십 년의 데이터가 증명해낸 가장 강력한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 기업들이 왜 훌륭한지, 왜 앞으로도 잘 될 것인지를 당신의 말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이해를 추구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추천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진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인내심과 이해, 그리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이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챕터 6.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떠나지 않는 기업. 이것이 진짜 부의 원천이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성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 하나의 기준을 꼽으라면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말 그대로 그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쟁자의 눈치를 보거나 소비자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계속 사는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 커피를 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계속 마실 것입니다. 이미 그 맛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대체제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와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반면 가격 결정력이 없는 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업은 경쟁자가 가격을 내리면 자신도 따라서 내려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것을 고스란히 이익 감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바로 다른 브랜드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해도 수익성을 높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격을 정하고 기업은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가집니까? 첫 번째는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소비자가 그 브랜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기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제품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제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사용 방식, 축적된 데이터, 연동된 다른 서비스들 때문에 이탈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든 기업은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써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기업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됩니다. 이 가격 결정력이 왜 장기 투자에서 그토록 중요한지는 복리 효과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장기 투자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년 조금씩 이익이 더 성장하는 기업과 매년 이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기업이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차이는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7. 경영진의 진짜 실력을 파악하는 단 하나의 질문. 훌륭한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 가격 결정력과 경쟁 우위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이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주주 가치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사업에서 번 돈은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재투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당 가치를 높이거나 혹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장기적으로 주주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훌륭한 경영진은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이 높을 때는 과감하게 재투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주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듣기에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경영진은 매우 드뭅니다. 많은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 더 큰 제국을 건설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곳에도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파괴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기업이 번 돈의 총합에 비해 주가 상승이 형편없이 낮다면 그것은 경영진이 번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번 돈 이상으로 주가가 성장했다면 그것은 경영진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훌륭한 경영진의 특징은 주주와의 소통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적이 좋을 때만 주주 앞에 나타나는 경영진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시기에도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부자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함으로써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영진 본인이 그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상당한 자산을 회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주주와 완전히 같은 배를 탄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경영진도 좋고 회사가 나빠지면 경영진도 손해를 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을 때
경영진은 진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챕터 8. 시장이 폭락할 때 훌륭한 투자자는 무엇을 하는가? 주식 시장은 주기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시장은 수십 %씩 폭락하는 경험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폭락이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합니다. 공포에 빠져서 주식을 팔거나 아예 투자 자체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분노하면서 시장 탓, 경제 탓, 정보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폭락의 순간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시장 폭락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주가의 단기 변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주 훌륭한 식당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당은 항상 손님이 넘칩니다. 음식 맛도 뛰어나고 단골 손님도 많고 매달 꾸준히 좋은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그 식당을 사고 싶다며 평소 가격의 절반에 사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시장이라는 감정적인 군중이 공포에 빠져서 훨씬 싼 가격에 팔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기업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내려갈까봐 두려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보유 전략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으려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100%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일부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저점을 정확히 맞춰서 매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저점인지 앞으로 더 내려갈지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점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전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점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수년 후에 그 가격이 얼마나 싼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챕터 9. 복리의 마법이 당신 인생을 뒤집어 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투자에서 복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복리의 위력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복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돈을 굴리는 것 이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복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연간 수익률 10%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는 원금이 약 2.6배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6.7배, 30년 후에는 약 17.4배가 됩니다. 그런데 연간 수익률이 15%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 약 4배, 20년 후 약 16배, 30년 후에는 무려 66배가 됩니다. 단 5%의 수익률 차이가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 4배 가까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왜 훌륭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평균적인 기업 50개의 분산 투자에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는 것과 진정으로 훌륭한 기업 3개에 집중해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의 차이가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놓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중간에 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축적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파는 순간 그 축적된 시간의 힘이 리셋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에 집착해서 조금 오르면 팔고 다른 종목을 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갈아타다 보면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고 매매 비용도 발생하고 무엇보다 복리가 제대로 쌓일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열심히 매매했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냥 처음에 좋은 기업 하나 사서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복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실의 비대칭성입니다. 50% 손실을 보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30% 손실을 보면 약 43% 수익이 있어야 원금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큰 수익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실수가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것이야말로 복리의 마법을 가장 잔인하게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